대학 시절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 나날을 보내며 살았다. 주식은 언제나 라면. 혹시나 평소보다 재정 상태가 괜찮을 경우에는 스크램블 에그를 먹었고, 매주 금요일이면 초콜릿바 하나와 음료 하나에 돈을 날렸다. 파트타이머로 일했지만 도시의 월세란 워낙 비쌌고, 강의를 따라가려면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없었으며, 부모님은 전년도에 이미 나와 척을 진 상태였다. 절망스러운 심정으로 부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없을까 궁리했다. 그리고 하나를 찾아낼 수 있었다. 시작은 친구들 사이에서 농담처럼 번진 것이었다. 이봐, 토니. 룸메이트 중 하나가 끓는 물에 애잔한 양의 라면사리와 반밖에 남지 않은 스프를 넣는 나를 보며 말을 걸었다. 이 도시에 사는 비둘기들이 너보다 더 좋은 식사를 하겠다. 식사? 다른 룸메이트가 그의 말을 받듯 웃으며 말했다. 야, 걔네 은행 계좌에 든 돈이 쟤보다 더 많을걸? 그들은 웃었고 나는 인상을 구긴 채 라면을 먹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강의를 가는 도중 이따금 도보에서 동전을 줍는 나를 많이 봤을 것이다. 많은 양은 아니고 여기 1센트, 저기 10센트, 운이라도 좋은 날에는 25센트나 줍는 정도였다. 하지만 그것은 이 도시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 속했다. 끝에서 끝까지 가다 보면 마치 미로 속에 숨겨진 작은 보석처럼 도보 사이 틈새나 잡초 사이로 반짝이는 보상이 보이곤 했다. 그것들을 일일이 주울 시간이 없었지만 누군가는 다 줍고 다녔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피실험자 1번이었다. 까마귀 제프리. 작년에 그가 다리를 절며 내가 사는 아파트 주변을 돌며 음식을 주워 먹는 모습을 발견하곤 친구가 되었다. 추가 근무를 한 김에 돈이나 좀 써볼까 하고 그래놀라 바를 사서 수업 가는 길에 식사 대용으로 먹고 있던 나를 반짝거리는 눈으로 쳐다보던 제프리는 나를 따라왔다. 제프리는 낮게 날아 내 머리 바로 위를 스치더니 내 길 앞을 막아섰다. 비켜. 나는 먹고 있던 그래놀라 바를 더 세게 움켜쥐고 까마귀 옆으로 지나가려고 했다. 제프리가 머리를 기웃대더니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서서 다시 한번 까악거렸다. 예상했던 대로야. 그의 길을 통과하려면 돈을 내라 이거지. 그래서 먹고 있던 그래놀라 바를 약간 떼어내 던져주고 다시 내 길을 향했다. 그리고 제프리는 내가 준 선물을 절대 잊지 않았다. 매일 아침 제프리는 밖에서 나를 기다렸고 그렇게 우리의 관계가 형성되었다. 물론 일방적인 조공이 있었지만 수업을 가는 길에 항상 빵 부스러기, 면발 한 줄기 혹은 음식의 작은 일부라도 나눠줬다. 그러는 동안 제프리는 내가 마음에 든 모양이었다. 게다가 제프리가 새치고 엄청 똑똑하다는 것도 깨달았다. 예를 들면 한 달 동안 나를 지켜본 뒤 주말에는 내가 밖을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채곤 주말에는 집 앞을 서성이지 않았다.
2달이 지나자 내가 주는 음식에 대한 대가로 자잘한 장신구 따위를 물어다 주었다. 제프리가 가져다 주는 것들은 언제나 작았다. 끈, 버튼, 혹은 머리끈. 하지만 가끔씩, 아마 2주에 한 번씩 제프리는 나에게 동전을 가져다 주었다. 덕분에 나에게 떠오른 그 아이디어를 이참에 써먹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제프리가 나에게 동전을 가져오면 나는 그에게 평소에 2배 되는 음식을 주었고 거기에 그가 가장 좋아하는 건포도도 얹어주었다. 2달 동안 제프리는 이런 내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했고 오히려 평소대로 음식을 주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러다 3달이 되었을 때 무언가 통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프리는 나에게 동전만을 물어다 주었다. 처음에는 기쁘기만 했다. 대학에서 배운 수준의 수학을 발판 삼아 계산해보니 매주 내 순 자산에서 제프리가 가져다 주는 비용이 평균적으로 60%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덕분에 한 주에 바나나 2-3개 정도는 겁대니 먹을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하지만 제프리에게도 친구가 있었고 그중 몇은 거리를 두고 우리의 상호관계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그들 역시 패턴을 익혔는지 내가 졸업할 쯤이 되자 매일 아침 나에게 선물을 가져다주는 까마귀가 12마리로 늘었고 매주 7.2달러 정도는 가져다주게 됐는데 이는 마트에서 450g 정도의 베이컨을 살 수 있는 돈이었다. 이는 순식간에 내 룸메이트 사이에서 농담거리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매일 아침 까마귀들이 선물을 들고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감탄사를 연발했다. 졸업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끝내야 한다는 생각에 슬펐다. 재미있었지만 졸업하고 난 뒤 학교에서 북쪽으로 6시간가량 떨어진 플랜트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쪽 보수가 까마귀들이 가져다주는 돈보다 더 많은 베이컨을 살 수 있었다. 그래서 모든 짐을 싸 차에 넣고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하기 전 제프리에게 마지막 먹이를 주었다. 내가 시동을 걸자 제프리가 눈을 찡긋 하더니 근처로 다가왔다. 그와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 슬퍼 인상을 찌푸렸다. 그리고 순간 생각이 바뀌어 제프리를 데리고 떠났다. 제프리는 차 안에 있는 것이 그리 신경 쓰이지 않는 모습이었다. 특히나 처음 들른 주유소에서 산 삶은 땅콩을 줘서 그런가. 그리곤 히터에 관심을 보이더니 그 앞에서 날개를 활짝 펴고 따뜻함을 만끽하는 모습을 보였다. 운전을 하는 동안 문명과 점점 멀어져 갔다. 건물 모습이 점점 사라지더니 마침내 시골 깊숙이 들어왔는지 나에게는 도로만 익숙했던 장소에 이제는 울창한 숲이 자리했다. 도착해서 차에서 제프리를 꺼내주곤 새 집으로 들어가 짐을 푼 뒤 나를 잘 따라오는 제프리와 함께 집안 곳곳을 둘러보았다. 그러다 질렸는지 제프리는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렸다. 하지만 매일 아침이면 제프리는 나를 찾아왔고 내 새로운 스케줄에 빠르게 적응하더니 여전히 먹이를 받고 그 대가로 동전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원래 이 구역을 지키고 있던 까마귀들은 새로 나타난 외부인을 주시하더니 우리의 교환을 지켜보다 열흘이 지나자 역시 제프리와 같이
나에게 동전을 가져다 주었다. 미소가 나왔다. 보아하니 내 프로젝트를 두고 올 필요가 없게 됐네. 하지만 매일 아침 우리 집 앞에 떨어지는 동전이 점점 줄어들었다. 아무래도 도심에서 벗어난 곳이다 보니 점점 동전을 찾기가 힘든 것이겠지. 그리고 제프리 역시 다시 다른 물건도 같이 집어오기 시작하더니 나에게 그것들을 들이밀고 음식을 요구했다. 결국 6주가 지나자 동전은 완전 동이 나고 말았다. 고향에서 여기까지 제프리를 끌고 온 것에 대해 미안함이 느껴져 항상 먹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주었다. 물건을 가져올 때마다 땅콩 2알. 하지만 이제는 문 앞에 기다리는 까마귀가 12마리나 됐고 그 수도 점점 늘어나는 중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제프리가 색다른 물건을 가져왔다. 차량 진입로에 서더니 땅에 작고 하얀 무언가를 떨어뜨렸다. 튀어오르는 모양새로 분명 딱딱했는데 무슨 물건인지 알아차린 순간 목 뒤에 털이 다 서는 느낌이었다. 치아다. 정확히 말하자면 어금니. 그것도 사람의 어금니였다. 아니야, 제프리. 뒤로 물러서며 주머니에서 25센트 동전을 꺼냈다. 25센트 동전을 가져와야지. 이건 아니야. 고집스럽게 날개를 푸덕이며 제프리가 울었다. 내가 차로 가는 모습을 보며 고개를 기웃거리더니 다시 어금니를 집어들고 차 후드에 떨구며 울었다. 부드럽게 땡그랑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제프리가 눈을 가늘게 뜨고 어금니를 긁어댔다. 침을 꿀꺽 삼키며 장갑을 낀 손으로 어금니를 받아들고 죄책감이 묻어나는 마음으로 그에게 땅콩 하나를 건네주었다. 이따금씩 이런 것들을 물어오리라 예상했어야 했지만 그날 그냥 잊어 넘기고 말았다. 하지만 다른 까마귀들 역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말이 될 쯤 까마귀의 숫자는 이제 24마리로 늘어나고 말았다. 매일 아침 까마귀 사이를 헤치며 걷는 나를 향해 그들은 까악대고 날개를 푸덕거리며 보상을 기다렸다. 그리고 매일같이 그들의 부리에는 새로운 물건이 물려져 있었다. 콘크리트 바닥 위로 떨어지는 작고 하얀 물건을 바라보며 나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다. 치아다. 24개 전부 각 까마귀마다 하나씩. 그리고 매일매일 그들은 더 많은 치아를 가져왔다. 심지어 내가 보상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 문 앞에 나타나 바닥에 치아를 떨궜고 내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가져다 준 물건을 곧장 빗자루로 쓸어 날려버리는 모습을 보며 눈에 분노를 가득 담고 있었다. 다른 까마귀들도 여전히 반복하고 있었고 더 많은 치아가 생길수록 그들의 수도 더 늘어만 갔다. 제프리가 처음 어금니를 가져다 준 뒤로 벌써 3달이 흘렀다. 대체 어디서 찾는지, 왜 이렇게 많은 치아가 나오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솔직히 까마귀들이 어디서 치아를 가져오는지 알고 싶지 않지만 분명 이 근처에서 물어오는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지금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라곤 지금 내 현관 아래에는 2.2kg이나 되는 인간 치아가 있다는 사실이다.